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예,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벤 대표, 요즘 뭐 저도 그런데요, 요즘 정말 이 뭐 우병우 문제, 또 무슨 뭐 전희경 표절 문제, 뭐 진경준 문제, 홍만표 문제,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녹취 문제,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저런 어떤 폭로들이 터져나오는 문제, 자, 그 속에서 또 최경환이나 대구에 진박을 표방하던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서 하는 짓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보수가 거대한 실체가 있고 이념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도대체 보수가 뭔지 이제 헷갈리고 있습니다. 변 대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하나의 뭐 진영이라 그러면은 뭐 좌우 해가지고 이제 거대한 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체들이 자꾸 드러나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노선도 없이 소수의 이권 패거리가 있고, 그 이권 패거리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쥐고 해먹는, 지금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리고 상당 부분 저는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에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자유세미나, 교육 하향 평준화 전환이 숙제, 무너진 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요? 예, 교육개혁 세미나죠. 네.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회 앞에 이 두 명이 2인 시위를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전희경은 교육개혁 말하기 전에 논문 표절이나 답해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긴 네, 있죠.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누군지 모르고 뭐 사진 올라가지고 그냥 확인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난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 말이에요. 평소에 제가 많이 배웠더니 서울대 이영훈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와 이념이 지금 교육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 말을 역설하셨는데, 이분은 전희경 논문 표절 좀 알 겁니다 아마. 이 보수 쪽에서 다 이슈가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인의 자유와 독립에 되는 전제 조건은 무한 책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책임에는 정직과 성실이 따라와야 되는데, 본인이 그 표집 빼고 논문 전체를 표절한 그 국회의원하고 같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교육을 얘기할 때 뭔가 안 걸리나? 이 자유주의, 자유시민사회의 본질은 그 자유에 상응하는 일단 책임이, 의무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무한대의 자유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유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로 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도덕성과 양심, 또 이런 어떤 이 비리에 대한 투명함, 이런 것들이 사전 전제 조건 아닙니까? 아니 그건 기본이죠. 이건 좌우나 지금 보수니 뭐니 넘어서 그 하나의 사회의 기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 가치.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좌우 문제입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말자, 남의 뺏지 말자, 기본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담론들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지금 출연한 한 교육단체, 보수교육단체 대표인데, 보수교육단체 대표가 여기 나가서 이제 떠드는데, 이분이, 나는 이것도 참 웃겨요. 이분들 생각하는 거면은, 전희경 논문 표절은 한겨레 신문이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성현 뉴델리 주필이, 거기는 왜냐하면 박성현 주필은 전희경 씨와 함께 현대사 개혁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희경을, 이 논문 표절을 데리고는 도저히 현대사 개혁 운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희경을 반납해달라, 불량품을. 그 박성현 주필이 치고 나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논문 표절이 무엇이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이 큰 부정부패인지 설명할 뿐인데, 그걸 얘기했다 해가지고 이 보수란 사람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한테 계속 고자질하는 겁니다. 왜 베니지하고 신혜식이 멀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자질을 하는데, 여기 나온 분도 그 고자질 하면서 김경재 총재한테 논문 표절 그런 거 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시비를 거냐? 이게 지금 교육단체 대표가 할 말입니까? 보수의 본질이
남들 다 하는 도둑질이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보수주의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게 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뇌물 처먹고 뭐 부패 저지른 것 남들 다 하니까 그런 거는 문제 삼지 말자라는 게 보수의 가치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해도 내가 하면 그것도 누가 나를 지적을 해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지적하냐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죠. 제가 좌우를 다 잡았습니다. 좌우를. 박근혜 정권에서도 교육부 장관 표절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교육단체 대표요. 저랑 같이 교육부 장관 표절 가지고 사퇴하라고 데모를 4번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표절은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문제 삼지 말자. 뭐 하자는 플레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래놓고 무슨 교육을 개혁하고 뭐 그냥 본인 스스로 안 역겹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그렇게 살면서도 참 변 대표는 표절해서 그런 걸 느끼겠지만 저는 부패 척결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병헌이 때 제가 그 대통령이 유병헌이 오늘날 저렇게 이 사고를 친 거는 세월호 결국은 거기에 뒤에 어떤 부패 구조가 있고 또 누가 유병헌을 저렇게 봐줘서 이렇게까지 유병헌이 사업을 망하고 말아먹고 대출을 받고 특혜를 받고 부채 탕감을 받고 이렇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길래 그 뒤에 제가 계속 그런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부패 척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에서 가만히 보면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런 감흥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보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이 진경준, 홍만표부터 시작해서 우병우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온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무슨 최경환 수수설까지 터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좌익 쪽에서 보수를 규정할 때 보수는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말이 1번 맞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표절 논문 부정부패 비즈니스입니다. 자, 막강한 이 정치인이나 저 교육부 정도 뭐 관료가 이제 대학에 가서 표절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잖아요. 잘 내준다 학위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교육부 정치권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업권도 주면서. 그래서 표절 논문을 양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고. 이거는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해야 될 사안인데 이거를 그냥 표절은 나가니까 그냥 덮고 가자. 즉 교육부가 논문 표절로 이루어지는 그 부정부패 비즈니스는 덮고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작은 부패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거대한 부정부패는 어떻게 처리해? 더 덮고 가겠죠. 더 크니까. 자,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적어도 기회만큼은 모두가 공정하게 가지고, 물론 모든 사람이 공정하거나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 불평등이나 어떤 차등을 인정을 하되 모두에게 기회는 또 경쟁의 방식은 공정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논문을 표절하면 뭡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스펙을 받아서 그걸로서 내가 상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갖다가 확보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희경 의원이 오늘날 배지를 따는데 석사 논문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바른사회시민회의 출신인데 바른사회 시민회의 채용 공고를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웬만한 공기관이나 기업들이나 다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하고 아예 그 학위로 이렇게 채용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도 분명히 위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 국회의원들에서 189명이 학위 논문을 갖고 있단 말이죠. 도움이 되니까 싼 거고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대학이 주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요, 표절하지 않고 쓰려면요, 1년 내내 정말 수백 편의 자료를 다 완독을 해야 되는데, 표절해버리면 한 달이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용인해 주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이 그러니까 이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과정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표절을 갖다가 대학이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건데. 잡을 수 있어. 근데 안 잡는단 말이죠. 방치하고 이렇게 놔버림으로써 결국 대학가 자기의 스펙을 갖다가 좀 더 쌓아서 보다 높은 위치에서 남보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주범이 교육부가 개입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을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훈령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 관료들이요 다
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 대학 편입 봐주고 퇴직할 때 총장으로도 가고 학장으로도 가고 교육부가 표절 안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정부패 노무 표절을 덮고 나서 보수가 얘기하는 교육개혁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조차 덮고 가면서 차라리요 좌익들은요 표절을 잡히면요 거의 다 일부 좀 실수가 있었다. 근데 표절은 실수가 없습니다. 표절은 고의지 거의 실수는 거의 없어요. 실수를 어떻게 표절됩니까? 그건 고의인데 좌익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 실수다. 이거 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독창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좌익 그 누구도 표절 저거 다 하니까 덮고 가자고 주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 저 페이스북에 그 유명한 그 보수라고 주로 뭐 자유경제원 대변하는 사람 표절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표절을 해야만 독창적인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 완전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세뇌시켜서 갈 수 있다는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합니까? 표절 없는 논문은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절을 단속하면 학문의 독창성이 죽는다. 이게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자유경제원에서 작년에 뭐 한 10대 명의 어떤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발표했는데 보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귀족 엘리트의 한마디로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전부가 1인 한 표씩을 가지는 이런 민주주의 속에서 이 마치 천민자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귀족 엘리트는 누구냐 현대에서 정치인 뭐 고위 관료 뭐 대학 교수 기자 뭐 교수 기자 교수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갖다가 귀족 엘리트라고 자처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드 반대라든지 보수의 어떤 정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단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그 취지는 이 좀 배운 사람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자꾸 이 속고 이런 대중들을 진실을 좀 알려줘서 제대로 이끌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노블리스 어블리지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 조건은요 자기 정직과 성실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나가서 대중을 이끄니 했을 때 자기 정직과 성실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끕니다. 그리고 그 대중들이 자꾸 부안해동한다. 부안해동 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부안해동 시켰습니까? 언론 아니에요, 언론? 언론하고 학자들 아닙니까? 일단 대중에게 이 광우병, 거짓난동이든 사드 거짓난동이든 기본적으로 언론이 가지고 있잖아요, 교수하고. 네. 그러면 상대 측 언론과 이 그쪽 교수가 있잖아요, 선동하는. 그거와 맞서 싸우겠다는 건데 이 귀족 엘리트라는 개념은 맞서 싸우려는데 본인이 뭐 논문 표절했는데 은폐하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랑 맞서 싸웁니까? 본인 자기 성실과 자기 정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 현대 한국에서의 보수라는 가치의 실체가 뭐냐? 부패 척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적당한 부패는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너무 따지지 말아라고 보여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박선숙이하고 김승인이 이 부패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패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병우, 그 다음에 진경준, 이런 어떤 홍만표 같은 법조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 권력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비리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 보수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며칠 좀 이렇게 보고 느끼는 부분이요. 과연 이런 게 보수의 실체라면 이런 시스템이 뭔가 보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가짜가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나 진짜로 이런 게 보수라면 저는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이 사람들을 주로 자칭 보수라고 저는 이제 제가 보수라는 얘기 다시는 안 했거든요. 전희경 표절 이후로는 자칭 보수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박원순 그 메트로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귀족 노조의 부정부패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서울대공원 호랑이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무원 이 관피아들의 부정부패입니다. 자기들끼리 해먹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박원순 시장은 왜 비판합니까?
부정부패의 문제로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뭐 보수들이 주로 싸우는 노조의 문제, 노조 문제는 노조끼리 안에서 해먹는 부정부패 문제거든요. 다 거기서 걸려 있는 건데 이쪽 부정부패 좀 가까운 건 덮어버리고 저쪽을 공격한다?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페이스북은 트위터가 좀 다르잖아요. 페이스북은 주로 오랫동안 자기 닉네임이나 실명이 알려지니까 지금 실명 체계이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이 강한 이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패친들은 막 수십 명을 삭제했는데, 아니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표절을 인정하고 반납하고 이 표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니까 바로 개선하자는 메시지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전 전희경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실명을 쓰는 페이스북에 저의 오랜 패친들이 전희경 같은 큰 인물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거 개돼지 아니에요? 이 글 쓴 사람? 내가 볼 때. 그리고 이 전희경과 그 세력들이 저런 개돼지들을 믿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자, 대중은요, 깨어 있어야 그것이 대중이지. 귀족 엘리트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엘리트나 귀족으로서 자기 책임, 중세 유럽에서 보면 이웃에서 쳐들어오면 누가 나서 싸웁니까? 귀족이나 제후가 기사들 끌고 나가서 싸우는데요. 전사들도 그들이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노나 평민들을 갖다가 위에 설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귀족이나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그러질 않는데, 지금 한국에 그들이 귀족이나 엘리트라고 이렇게 자부할 그것도 없고, 또 개돼지라고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에도 일부 솔직히 말하면 개돼지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해요. 사람이라면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앞뒤가 바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편을 듭니다. 자, 전희경 이 노무 사태 벌어졌을 때 여기 있는 변 대표 저뿐만 비롯해서 뭐 신혜식 뭐 최대집 욕 엄청 먹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전희경이가 어느 날 전희경이가 김무성 전 대표가 하는 무슨 포럼 행사에 가서 이렇게 팔짱을 낄라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순식간에 돌아서서 욕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를 보면 뭐 물론 또 지금까지도 전희경 편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이 세상에 옳고 그름, 정의냐 불의냐, 참과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 이건요, 뭐 좌익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드 그 참외 전자파 거짓 난동 보세요. 대중은 그냥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보만 주면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좌익들의 이래 전술인데, 지금 보수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보수들도 논문은 어차피 다 표절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짓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던져주면은 다 수용한다. 어차피 이 대중들은 개돼지들이다. 내가 선회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소지들을 지금 이른바 보수층에서 이 유권자라 그러냐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개파 싸움에 끼어들고, 그렇게 진박 뭐 비박할 때 대부분 이제 이른바 SNS의 보수들은 주로 친박 진박 쪽 아니었습니까? 그런 진박들이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당대표 선거할 땐 또 진박 친박 타령하고 그냥 완전 개돼지들이에요. 예, 그렇게 취급해도 될 만한 짓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수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이 정치권의 친박 비박 싸움에 스스로 판단 능력이나 생각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이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이 사회에 정치라든지 관료,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주요 짭짤한 어떤 돈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마디로 스스로 이 좌우 보수 진보라고 나눠가지고 그런 어떤 기득권의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그럴싸한 가치를 갖다가 가짜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진보, 가짜 보수로 만들어서 그 밑에 개돼지들을 갖다가 수만 명 거느리면서 권력을 탐하기 위한, 한마디로 뭡니까? 바이킹하고 뭡니까? 게르만하고 서로 이기면 이 모든 약탈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저거가 다 가져가잖아요. 한마디로 먹을 걸 찾아서 패거리를 나누어서 개돼지를 끌고 사기꾼들이 위에서 포장을 해서 싸움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수층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유권자를. 이게 참 층을 특정하시기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수층이 더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선동하기가 더 쉽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야권은요. 선거 때만 되면은 소수 벤처 정당이 튀어나와가지고 일정 정도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은 내가 저 정당 지지자지만 쟤들 좀 잘못해 그러면 심판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번 총선 대표적이죠. 국민의당 튀어나와가지고 벤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의당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중이 이 기득권 세력을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가 있다. 표로서 선택을 해버리니까. 근데 오른쪽에서는요, 지금까지 소수 벤처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죠. 계속 가는 거죠, 이거. 이거 민정당 때부터 쭉 가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 류근희 선생님 칼럼을 썼는데, 그렇죠. 한 새누리당의 그 사람이 어차피 너희 보수층 유권자들은 갈 데 없다. 너 신경 안 쓰겠다. 그게 뭐야? 개돼지 취급하는 건데 실제로 투표 행태를 볼 때 개돼지 취급 당할 정도로 투표를 했다. 이번에도 그 애국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독당 있었고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을 그렇게 욕해도 선거 때만 되면은 마치 권력 해바라기들처럼 가서 찍으니까 계속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용당하는 중요한 어떤 그 논리가 뭔가 하면, 쟤들, 저 좌파 빨갱이가 되면 안 되니까, 보수표를 분산시켜서는 안 되니까, 새누리당이 미워도 찍어줘야 된다. 주로 이 논리가 상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애국당은 실패했지만, 조금 변동 있는 거는 안 찍어버렸잖아요. 예. 네. 안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안 예. 나가면서 안 나가버리고 소극적으로 표현을 그리고 했죠. 이제 새누리당을 좀 찍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찍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변화는 있는데 그 변화의 폭이 야권 이 유권자층보다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쪽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훨씬 더 조종하고 선동하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보수는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솔직히 이용하는 놈들이야 얼마든지 자신들을 갖다가 이 보수 지지층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적대적인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자, 저기 놈들이 나쁜 놈이다, 저 놈들을 제압하자 하면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허위 가짜의 이론이라도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들을 각자가 고민하고 개발하고 좀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이 보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관변단체고, YS 때까지도 관변단체로 있었고, 그 이후에 보수가 어느 날 관변단체이다가 야권이 집권하니까 이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스러워서 싸워서 다시 정권을 창출을 했지만은, 이 보수가 뭔가에 대한 전혀 고민이나 한마디로 그 정의를 갖다가 제대로 내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수 쪽의 지식인들도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자유경제원이나 대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부패기득권청, 새누리당 상정부 이런 쪽에서 실제 가상의 허위의 보수를 저들이 계속 지배하기 좋은 이데올로기를 마치 보수의 실체처럼 심어주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 보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밑에 보수의 적극적인 투표층에게 그걸 갖다가 또 인식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부정부패가 주로 지금 현재 보수 영역에 되어 있는 기업이나 관 쪽에 부정부패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네. 근데 어느덧 가보니까 노조가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서 거기서 부정부패가 이제 오히려 민생 파탄은 거기가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크게 해먹는 것보다 노조가 일자리를 맡고 부패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부패 척결을 보수 진영에서 더 세게 밀고 가야 되는 시대인데 늘 부정부패에다가 덮어주는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연구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정부패가 어느 노조예요? 대기업 노조잖아요, 대기업 노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연결이 돼 있어요. 기업 부패와 노조 부패 왜 서로 눈 감아주는 겁니다.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윗대가 아래대 해먹는 거를 노조가 적발을 해서 둘이 야 너 이거 위에 해먹고 내 아래 해먹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이 기업 세력과 이 노조 세력 이게서 해결 못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가지고 윗대가리 부패, 아랫대가리 부패를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존 보수당론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게 필요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장관이나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해서 없는 흠도 잡아서 어쩐다 하는데 여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라서 난도질 당한 사람들 들어보면 없는 흠이 아니라 도저히 국가의 장관급 지도자나 고위 관료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추악한 흠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규명하고 검증하는 부분들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절차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세뇌당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세뇌당한 이 개돼지들이 쓰는 글을 보면요, 내가 볼 때 보수는 도덕이 아닌 능력으로 승부한다라는 이거 세뇌당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까? 아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교육계 엉망진창이죠. 아니 보수에서 교육단체에서 한 대여섯 개 많습니다. 교육이 엉망이라는 건 보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표절에 걸린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교육개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분야에서 그런데요.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자기 흠결이 없어야 돼요. 다 특히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흠결 투성인 사람이 어떻게 개혁적 능력을 발휘합니까? 뭘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요즘 줄기차게 미국 대선을 한국 국민들한테 중계하고 저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미국 그 민주당 공화당이요. 공화당은 어느 날 트럼프한테 당원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대로 있고 거대한 이 미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에 50개 주의 지도부는 다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라고 1% 시작한 사람이 1년 만에 공화당을 뺏어버렸습니다. 공화당의 가치, 이념, 색깔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전당대회장에서 와서도 트럼프 찍지 말라고 진놈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저같이. 제프씨는 트럼프 뒤집으려고 대의원들 보고 행사당에서 깽판 치게 하고요. 자, 민주당 한번 봅시다. 억지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샌더스 나쁜 놈이다 찍지 마라 좌파다 빨갱이다 했고 월스트리트가 돈 대고 해가지고 눌렀고 그게 오바마가 이렇게 편들어주고 있지만은 거기도 사실은 공정하게 경쟁했으면 샌더스한테 뺏길 뻔했어요. 자, 미국의 공화민주당이 오늘날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는 미국 국민들을 사실상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정치를 미국은 계층을 갖다 인정하는 사회다. 그리고 가난한 너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졌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이 잘 산다 이랬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중산층이 우리가 개돼지처럼 저 사람 말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기당했네. 나도 이제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자식들도 희망이 안 보이네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의 그래도 국민들은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노동자들은 한번 뒤집을 줄 안다는데 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 과연 여야당 진보 보수에서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대중들이 미국과 같은 그런 자성이나 자각을 해가지고 선거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도저히 이 양쪽 진영이 다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권 패거리가 돼서 국민을 양쪽이 한꺼번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쭉 보면요 거의 미국 정치하고 맞물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두환 때 레이건, 김대중 때 클린턴, 그러니까 미국 흐름하고 거의 대한민국이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요 그 여파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한국 정치 쪽으로. 네, 거기서 이제 돌파구가 나오지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학계와 언론계, 교육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그거 불가능하죠. 저는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조만간에 한번 요동을 치거나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한국의 통산이나 FTA 문제를 거론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점에서 어떤 새로운 자각을 주거나 또 미국의 정치가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충격이 한국까지 날라오거나 이렇게 돼야 희망이 있지. 정말로 자생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뇌를 당한 게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기들 이익 때문에 배치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뺄 거다. 이게 세뇌당한 거거든요. 진짜 빼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제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런 사태가 오면 그야말로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는 모른다. 조경태 말도 그러고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
그런 행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이요. 보수가 얼마나 저질스럽고 안이한가에 대해서 오늘 변희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변 대표. 그러면 이 보수의 지금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 결국 그것들이 보수의 가치가 뭔가라는 걸 심어주는 건데, 새누리당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스팔트 보수라고 해서 뭔가 실체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그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과 뭐 같이 일은 안 할 겁니다. 저렇게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새누리당의 그 노예처럼 평생 노예처럼 사람들이 보수 운동을 성공시킬 수도 없고 이건 끝났어요. 그쪽은. 그리고 전 다른 이른바 지식인 계열이나 여기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이거 불가능하고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소수의 대중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마 한국이 좀 어려운 부분은 국민들의 너무 파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패 세력은 주로 부패로 이권이 연결됐기 때문에 표절이나 이런 부패들을 옹호할 수 있어요. 이권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제3의 국민들은 이권이 없잖아요. 이권이 없는 그러면은 원칙대로만 자기 의견 내면 되는데 파당성 마치 패거리처럼 해서 우리 편을 봐줘야 된다. 즉 영화나 무슨 게임을 하듯이 본단 말이에요. 이 현실 정치를. 그리고 그게 결국 자기 삶에 얼마나 이 중요하게 연결된 것도 잊어버리고 저들의 부패를 그냥 옹호해줘버려 대중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전에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의 그 부패인데 실제로 이미지로는 이렇게 깨끗한 그 대통령 에스트라단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필리핀 국민들을 우습게 봤어요. 정말 개 돼지들이다. 영화 보고 진짜 부정부패자를 대통령으로 먹고 지금 이 2016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 당시 필리핀보다 더 한심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 필리핀은 자각을 해가지고 두테르테라는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사람이 뒤집었잖아요 필리핀은.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희망도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오직 미국 대선을 하나 지금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 터키에 뭐 에르도안인가 하는 사람이 터키 국민을 거의 개돼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언론들도 개돼지라는 게 터키에 거기에 한마디로 쿠데타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저 험한 터키에서 성산도 희박한 쿠데타를 통해가 목숨 걸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 옛날에 이 터키 근대 터키 공화국에 같이 정교 분리 속세주의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저 부패한 놈이 나타나가 온갖 짓거리를 해교의 이슬람의 이름으로 다 저지르고 있는데 저놈을 갖다 몰아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터키의 쿠데타군을 완전히 전두환 군사 독재처럼 이야기하고 에르도안이 마치 시민 혁명을 갖다가 지시를 해서 그걸 갖다가 저지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초기보도 그렇게 나왔죠. 네. 초기보도 다 그렇게 깔렸다가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정정이 됐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국제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죠. 지금 매일 한국 언론들이 어제 보면 오바마가 선거 개입해서 힐러리 그 부패한 힐러리 부부들을 갖다가 띄우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오바마의 위대한 연설이었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친러시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한마디로 힐러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공작한 거를 갖다가 러시아 작품인데 트럼프가 러시아 보고 그걸 좀 다 밝혀라 했다라는 매우 비본질적인 걸로 전체 사태를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한국 언론이 다 그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국 언론들이 왜 그렇게 힐러리에 줄 서 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왜 힐러리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 국민들을 갖다가 개돼지로 만들어서 계속 개돼지를 해서 새 바람이 상륙 못하도록 막겠다. 난 전부 그런 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도 우도 다 그러거든요. 유럽에 보면 지금 무너지는 게 이 뭐 중도 좌우파 기존에 뭐 이런 어떤 정당들 있잖아요. 그 유럽을 갖다가 좌우로 해가 나눠서 이놈도 비슷하고 이놈도 비슷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고 새로운 정치 흐름이 아주 먼 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보도할 때 보면 거의 똑같아요. 양쪽 다.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실제로는 미국 정치의 이른바 위선과 거짓 기만을 무너뜨리는 그 흐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박원순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쪽이 타격을 받고 이 무능 보수의 상징이죠. 새누리당 지도부 이쪽 타격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트럼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정말 정치가 다 이제 대격변이 되는 거죠. 자, 엄청난 뒷돈을 받고 강연비만 1,800억을 받은 힐러리가 오늘날 그러면서 입으로는 좋은 가치를 다 이야기하는 척합니다. 민주적인 가치를. 그건 힐러리고, 자, 공화당 내에서 15명의 이 트럼프를 꺾기 위해서 후보를 냈는데 그 15명이 차례대로 트럼프한테 다 뒤집어져 버리면서 트럼프 뒷다리나 잡고 늘어지는 지금 공화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딱 보면요, 미국과 한국의 비교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건 포기한 것 같고, 예. 대충 반기문 세워가지고 허섭이 대통령 만들고 개헌하고. 해서 해먹겠다. 딱 지금 이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하는데 주도권을 친박이 잡을까 비박이 잡을까 하고 그 주도권 싸움하는 거지 대통령이 될까 하고 하는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가는 방향 똑같은데 운전은 누가 하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거 운전 친박이나 싸움. 비박이나. 그래서 아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뭐 전대 누가 됐는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내에 있는 세력은 없다.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외부의 충격으로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야권은 보니까 통진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없애버리고 나니까 야당 내에 과거에 통진당이 차지하는 지분까지도 보니까 이 기득권들이 다 흡수해버리면서 야권의 지지자들을 더욱더 이 목매한, 한마디로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본질적으로는 쌍둥이인 친박 비박이 폭로, 녹취 등으로 지금 이 전국을 갖다가 끝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본질은 어느 놈이 이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동원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냥 동원되는 그래가 거죠. 비박팀, 친박팀에가 레슬링 구경하듯이 박수치고 앉은 거예요. 저는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분명히 또 이제 SNS에서 뭐 친박 응원할 텐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뭐 친박을 떠나서 전당대회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난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장 편한 사람 임명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게 안 되고 그냥 이건 친박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박 대통령 빨리 탈당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안보에 집중하고 이런 정도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 대표 선거가 지명은 안 하더라도 그런 의사를 갖다가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하라고 그게 안 되는 정당이에요. 네, 그게 안 되는 정당이에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뭐 이제는 저는 박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국민 투표하라 이야기도 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고 괜히 그 안 할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기존의 보수들이 이 망해가면서 알아서 할 반대요. 정말로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데서 나와야 된다. 다만 지금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고 있는지 눈을 좀 뜨고 머리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살기를 바란다.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변 대표 뭐 하신 말씀 해주시죠. 변화는 옵니다. 예. 변화가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변화를 주동할 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변화가 터질 수밖에 없이 곳곳에 균열이 지금 커지는 건 뻔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미국발 충격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도 같은데요. 뭐 이번에 뭐 황교안 총리가 갑자기 해임 건의안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들끼리 이권 싸움하다가 뭐 거기서 터질 수도 있고 분명히 변화는 오기 때문에 특히 자칭 보수들 대충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해먹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뭐 10년, 20년은 가겠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이른바 자칭 보수의 착각들이죠. 자,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이 오는데요. 새벽이 왔을 때 이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 대표 감사합니다.